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친명계와 친문계의 전면전 양산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사안에 따라선 임종석 공천 문제가 친 이재명계와 친문계가 본격적으로 갈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석과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임종석의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는 얘기부터 이재명이 이현주 전 의원을 끌어들이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임종석 제거라는 말까지 현재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임종석이 등장하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지요. 얼마 전 임종석은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뒤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임종석과 윤희숙과 임종석의 맞대결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간 임종석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축약해 말씀드리자면, 임종석에 대한 적격 판정을 두고 친문계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호의적인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왜냐? 현재 친 이재명계들의 친문재인계에 대한 공격이 활발한 상황 속에서 유독 임종석 정도만 무난히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의 의중은 그로부터 3, 4일 뒤 바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임종석이 출사표를 던진 중성동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략공관위는 이 지역구 현역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옮겨 서초울로 출마해 당규상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선거구에 해당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자, 그러나 친문계에서는 홍 원내대표는 불출마가 아니라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전략선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성동갑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친명일색인 당 지도부는 현재 당규에 따라 영입 인재 전략 공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종석과 친문계는 중성동갑이 16, 17대 때 임종석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최소한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서로 상충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에게 있어 임종석은 어떤 존재일까요? 임종석이 대체 어떤 영향을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길래 친명을 앞세워 경계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에게 있어 임종석은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재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도 당을 나가 딴 살림을 차렸고, 그 이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한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버렸지요. 따라서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재인계의 구심점으로 임종석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계에는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임종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죠. 바로 운동권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다라는 점인데, 아시다시피 임종석은 전대협 총학생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운동권 애들의 미묘한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송영길, 우상호, 김민석, 임종석 등등으로 대표되는 전대협 세대들에게 한총련 출신들이 이재명을 등에 업고 이른바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대협보다 주사파 색채가 강했고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까지 받았던 한총련 출신들은 그간 전대협 출신들에게 밀려 정치권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서러운 세월을 보낸 한총련 출신들이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재명을 등에 업고 4월 총선에서 운동권 세대 교체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대협, 니들은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했으면서 우리 한총련 세대들은 왜 안 되느냐? 이런 기류가 강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 이재명은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대협을 정리하고 경기동부연합의 한총련으로 방탄친위대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차기 색채를 더욱더 확고히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임종석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겠죠. 또한 물론 확인된 얘기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우리 임종석 실장 꼭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더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번복하면서 당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종석이 왜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하냐라는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게 바로 임종석의 상황이 이재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탄 배지가 이재명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임종석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난 18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과 임종석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총선 출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임종석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에 갑작스럽게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결부되고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최근 민주당이 이현주 복당 문제로 좀 시끄러웠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재명이 이현주에게 직접 전화해 복당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이현주는 고심 중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현주가 서대문 갑 공천을 이재명에게 요구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 갑의 현역인 우상호 의원이 반발함에 따라 서대문 갑 대신 중성동 갑 공천이 유력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물론 현재까지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얘기겠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반문재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현주와 문재인의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이 지역구를 두고 공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따라서 당내 친문재인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이 이현주를 영입하려고 하는 게 혹시 임종석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돌고 있는 임종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임종석을 둘러싼 공천 문제가 임종석 단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외 친명계는 친문재인계를 상대로 이미 전면전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외 강성 친명계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은 이미 임종석을 향해 정권 교체의 계기를 제공하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라면서 공격의 서막을 알린 바 있습니다. 지역의 최근 추미애도 임종석에 대한 공격에 가세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친명계의 공격에 친문계는 전면전까지는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만약 임종석 공천 문제가 부당하게 결론이 났다고 판단이 들 경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즉 임종석의 공천 배제가 가시화될 경우 친문계의 상당수가 이낙연 신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낙연 신당은 친문계의 집합소가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친문계가 대거 들어간 이낙연의 민주당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화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힘 쪽입니다. 민주당이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 지역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임종석 공천을 둘러싼 결말이
어떻게 될지 여간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